픽 때부터 한번 봅시다. 도연이 채점 좀 하고. 잠시만. 거기 2번 문제는 그 계산했을 때 답이 조금 틀린 사람들이 있는데 맞는 걸로 해줬어요. 왜냐면 손계산으로 여러분들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식을 보고 선생님이 식을 바로 세웠으면 맞는 걸로 했습니다. 알겠어요? 어?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돼요. 그러면 추워. 고장 냈지 또. 끄면 들려. 야, 니네 자꾸 고장 내가지고 저번에 그거 한 거 아니야? 니네 아닌가? 저희가 고장 났다고요? 아니, 이쪽 반이 고장 났지 않았나? 꺼지잖아. 뭐 없어가지고. 지금 온도 조절이 안 돼요. 추워서 그런데. 줘봐. 뒤쪽 좀 나가겠습니다. 아까 22도로에는 네, 약간 20도로에는 아니에요. 제일 확실히 여기 집에 따뜻해. 22도면 되나? 24도 정도면 딱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 가정식에서 바깥과 온도 차이가 5도 이상 하지 말라고 했어요. 24도 에어컨 지금 이미 25도에. 자, 24도 됐다. 24도 하면 에어컨이 냄새 나는 느낌. 응? 아니야, 안 그래. 종환아, 어차피 네가 냄새 나는 거 아니야. 뭐야? 자, 1번 한번 볼게요. 1번. 자, 1번은 자, 부피가 같은 두 용기 속에 500켈빈의 수소 1몰과 그 다음 300켈빈의 헬륨 2몰이 들어있다. 자, 얘네들 그 용기에서 압력비를 구해라 라고 했죠. 그죠? 자, 요거는 우리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있죠? 뭐였죠? PV는 nRT. 자, 여기에서 얘가 압력, 얘가 부피, 그 다음에 얘는 몰수, 얘는 기체 상수, 요건 절대 온도. 이렇게 했었죠? 여기서 지금 이 압력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압력만 이제 구해 주시면 되는데 압력이 무엇과 관계되느냐를 이제 볼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보니까 부피가 같은 두 용기 속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뭐가 일정하냐면 이게 일정한 겁니다.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 다음 얘도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값이 다 일정한 겁니다. 일정. 그러면 압력은 무엇에 비례하느냐 하면 이 N 몰수랑 온도 요거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P 수소랑 P 헬륨의 비율은 자 이게 1몰이 있는 거죠. 1몰 곱하기 500켈빈 때 이게 2몰이죠. 헬륨이 2몰 곱하기 300켈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5대 6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두 번째 문제에서는 자, 요거 27도씨 이기압일 때 산몰의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는 얼마냐라고 했어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냥 PV는 nRT라고 잡았을 때 지금 부피를 물어봤어요. 요거. 그럼 부피는 P분의 nRT네요. P가 얼마냐면 2기압이야, 2기압. 근데 1기압이 지금 계산할 때, 여기에서 R, N, 요 T, 얘네들하고 들어가는 이 기압은 기압 단위가 아니고 뉴턴 퍼 제곱미터 단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값이 나와 있죠. 1.01 원래 3인데 여기까지만 냈습니다. 그죠? 곱하기 10의 5승 요걸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 N은 몇 몰? 3몰 자, 그 다음에 기체 상수를 8.31인데 여기서 이제 8.3으로 넣어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온도가 뭡니까? 이 온도 대문자 T로 적혀 있으면 뭐예요? 절대 온도예요. 그래서 27도시라고 했는데 절대 온도로 바꾸면 273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300입니다. 300. 자, 요 계산에서 좀 틀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냥 다 맞는 걸 해줬습니다. 식만 맞으면 알겠죠? 자, 요거 3.689인데 뭐 손계산으로 하기 힘들죠. 그죠? 3.68이니까 3.7 정도 나오면 됩니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부피니까 세제곱미터입니다. 자기가 분수 형태로 표현을 했는데 분수값이 0.03 정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근데 안 나온 사람들도 있죠? 그죠? 계산 나누기 했을 때, 대략적으로 나누기 했을 때, 이 정도 안 나오게, 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이. 근데 식을 보고 선생님이, 요거 손계산이 조금 힘들 수 있겠구나 해서 맞는 걸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요건 부피 압력 그래프에서, 부피 압력 그래프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여기가 A, B 구간인데, 온도가 일정한 구간은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요 보일의 법칙, 요 곡선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 값, 어떤 특정 값과 여기 특정 값, 여기 특정 값, 곱한 값이 다 같으면 온도가 같다. 그래서 PV는 nRT에서 PV 값이 무엇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한다. 알겠죠? 이 두 값이 변하지 않으면 요가 요게 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AB 구간이 되는 겁니다. AB 구간. 자, 그 다음에 4번에 상태 B에서의 온도를 300켈빈이라고 하면 D에서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거죠? 그냥 뭐 비례식으로 써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보일샤를 법칙 써도 되고 상관없는데 똑같은 내용이니까 지금 B에서 300켈빈이라고 했어요. B가 300켈빈. 근데 B는 PV 값이 얼마예요? 2 곱하기 5죠? 5 곱하기 2. 10이네. 10.
11대 300켈빈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은 D 지점을 물어봤으니까 D 지점은 PV 값이 2 곱하기 1이니까 2죠. 1대 온도 T. D의 온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곱하면 600인데 10으로 나누니까 60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니? 예.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교재로 가봅시다. 저번 시간에 이거 설명하려다가 내가 여기서 막혀가지고 조금 그걸 했죠. 자, 오늘은 14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14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어떤 공간에 입자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입자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죠? 얘네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막 운동을 할 거란 얘기죠? 무분별하게. 그지? 그래서 이 속도를 우리 벡터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갖다가 다 더해버리면 다 더해서 평균을 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0이 됩니다. 알겠어요? 왜 0이 되느냐 하면 여기 안에 있는 녀석들이 평균적으로 속도가 거의 같고요. 그죠? 열적 평형이 되면 속도가 거의 같고, 그 다음에 방향성도 확률적으로 이쪽 방향인 것과 이쪽 방향인 게 동일하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방향성이 동일하게 존재한다라고 봤을 때 얘네들 다 더하면 이 분자값이 이게 0이에요. 그래서 벡터를 갖다가 우리가 평균을 내려고 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전체 제곱을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을 먼저 제곱을 다 때려버려요. 제곱을 때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방향성이 있는 애들 제곱하면은 일종의 내적값이 되겠죠. 그죠? 내적이 되면 그냥 제곱이 되어버리겠죠. 크기가. 크기만 남는 거예요. 크기만. 방향이 사라지고. 제곱을 해서 V1의 제곱, V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제곱을 다 때려가지고,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벡터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얘를 평균을 내고, 거기에다가 다시 제곱근을 이렇게 씌워주면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제곱하고 평균을 하면 이렇게 bar을 보통 씁니다.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그리고 루트를 씌우는 거죠.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보통은. V의 R, M, S 속도다. 이렇게. 알겠어요? 거기 책에 하나 체크를 해놓으세요.
참고 있죠. 요 식 바로 밑에 보시면 참고 있을 겁니다. 벡터량 평균 할 때는 요거 외워놓으세요. 평균은 어떻게 한다? 제곱을 먼저 하고, 에? 자, 제곱하고, 그 다음, 뭘 해줘?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다시 제곱근, 요건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알겠죠? 예. 벡터량 평균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 안 그러면 그냥 평균 내듯이 해버리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알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걸 이제 R이 뭡니까? 루트죠. M이 민, 평균입니다. 평균. S가 스퀘어니까 제곱이에요. RMS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평균 제곱의 제곱근 속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해도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서 상관없겠지 뭐. 제곱근, 평균, 제곱 이렇게 해도 되고 제곱, 평균, 제곱근, 속도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안에서부터 그냥 쭉 나가도 돼요. 그리고 그냥 RMS 속력이다 이렇게 불러도 상관없겠어요. 알겠죠? 자, 요렇게 평균을 한 값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걸 왜 평균을 해봤느냐 하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유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자, 이런 공간이 있다는 얘기야. 정육면체라고 봅시다. 요 길이를 하나를 L이라고 보면 가로세로 높이가 다 L인 녀석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입자가 VRMS로 간다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알겠죠? 평균을 낸 거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다 이 속도로 그냥 요 안에서 막 무분별하게 가고 있는데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이게 입체적인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Vx 그 다음 이쪽으로 Vy 그 다음 위쪽으로 VG 이만큼 간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은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쪽으로 가는 게 VX 이쪽으로 가는 게 VY 이쪽으로 가는 게 VZ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 대각선 방향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VRMS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나요? 입체적으로 이해가? 그림이 여기 이해가 가나? 요거를 이렇게 그려볼게. 여기서 요렇게 간다라고 그려줄게. 요거는 이해가죠? 입체적으로 3차원으로 봤을 때 3차원 이 속도 성분은 X, Y, G 성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X, Y, G의 속도 성분의 크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당연히 같겠죠. 그죠?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Vx의 제곱하고 Vy의 제곱하고 Vg의 제곱이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VRMS의 제곱은 이 세 개를 다 더한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게 무엇과 같다? 3vx의 제곱과 같다. 그래서 vx의 제곱은 3분의 1 값과 같은 거야. 이거 하나 정리를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뭘 해볼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이 PV 값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를 볼 거야. 알겠어? PV 값이. 그러면 PV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P를 구해야 되고, P를 구하려면은 뭘 구해야 되느냐? 이제. 자, 일단 이 입자가 운동하는 거를 볼 때 우리는 뭐만 볼 거냐 하면 요면, 즉 X축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볼 거예요. 알겠죠? X축. 그래서 X축으로 들어갈 때, 자, 여기다 다시 그릴까? 조금. 자, 여기 입자가 이쪽 방향 X축으로 가는 걸 Vx, 질량은 M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MVx의 운동량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MVx. 그런데 튕겨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쪽으로 튕겨 나오는데 이것도 크기가 MVx로 튕겨 나올 것이다. 왜? 왜? 완전 그렇죠. 완전 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느냐? 운동량의 변화량 MV는 어떻게 된다?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하나를 플러스로 잡으면 하나는 마이너스로 잡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빼주면 EMVX 이렇게 나올 거랍니다. 맞아요? 운동량의 변화량 방향은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변하는데 얼마만큼 변하냐면 EMVX만큼 변할 거야. 그지? 자, 그런데 요 값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무엇과 같죠? 충격량. 충격량은 힘 곱하기 델타 T죠. 그죠? 그러면 F는 우리가 지금 압력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힘 F를 먼저 구해봅시다. F는 델타 T분의 EMVX인데 이때 델타 T는 뭘로 볼 거냐 하면 이걸로 볼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 알겠어요? 이게 원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여기에서 충돌하는 시간으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L이고 속력이 V이기 때문에 요 델타 T는 뭐가 된다? 자, 델타 T는 속력분의 거리 하면 되겠죠? 근데 왕복거리입니다. 그래서 Vx분의 왕복거리 EL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EMVX에다가 곱하기 요거 역수로 곱해주면 되겠죠? EL분의 VX. 그지? 자, 그렇게 하니까 요건 식이 어떻게 된다? L분의 MVX의 제곱. 이런 식이 일단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뭐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압력 구해야 된다고 했죠. 그죠? 압력을 한번 구해보자.
압력은 P인데 이 P는 면적분의 힘이에요. 면적분의 힘. 그지? 면적분의 힘. 자, A분의 F다. 근데 이 면적이 뭔가요? 면적이? 요 면적이죠? L제곱이죠. L제곱. L제곱으로 이걸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L 3승분의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예. 자, 그리고 이 VX를 뭘로 표현해 줄까? 요걸로 표현해 줍시다. 요걸로 표현해 주면 3분의 L 세제곱은 뭐가 되느냐? V가 된다. 부피. 여기 부피입니다. 요게 3분의 1 V의 제곱이죠. V RMS. 요거. 알겠죠? 그래서 M V 제곱으로 이제 바뀐 거야. X 이 축 떼버린 거야. 그죠? 요거.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P가 요렇게 되는데 요 부분이 뭐냐? 요 부분이 밀도죠. 로죠. 그래서 요게 3분의 1 로 V의 제곱과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는 또 뭐가 같으냐? PV로 표현하면, 자, PV는 우리가 나중에 PV는 nRT 여기 있었죠? 그죠? 그걸 또 이용하려면 PV로 표현을 해주면 자, 여기에서는 보세요. 요거를 N개, N개로. 지금 여기까지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여기까지는 입자 한 개가 부딪히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했었죠. 예. 그죠? 근데 여기는 입자 한 개입니다. 자, 분자 한 개. 근데 여기에서는 분자가 저 안에 n개만큼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죠? 어떻게 해주면 된다? n만큼 곱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m의 v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근데 요건 뭡니까? 그럼 요건 뭘까요? 이건 전체 개수고 요거는 한 개의 질량입니다. 그러면 요건 전체 질량이 될 거 아니야? 예. 그죠? 그래서 전체 질량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식을 바로 쓸 거는 아니고, 뭘 쓸 거냐면, 149페이지에 나와 있는 식들을 또 쓸 겁니다. 요거 하나는, 요거는 좀 중요한 식입니다. 요건 우주론 들어가면 또, 물론 여러분들이 할 내용은 아니지만. 자, 어쨌든 요건 분자 한 개에 의한 압력이고 요건 분자 n개에 대한 PV 값입니다. 알겠죠? PV 값.
일단 여기까지 잘 정리를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149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M이 뭐예요? 전체 질량이죠, 여기에서는. M이 얘 한 개의 질량이잖아. 분자 한 개. 근데 이거는 지금 분자를 N개로 봤죠. 전체 안에 들어있는 애들에 대한 얘기예요. 즉, 우리가 뭘 가지고 유도했습니까? 한 개에 대해서 쭉 유도를 한 다음에 그걸 전체로 보고 싶으면 전체 개수만큼 곱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전체를 다 계산하려면 계산 못 합니다. 니네 삼체라는 거 들어봤어요? 삼체 운동? 아, 네. 삼체? 1체, 2체, 3체. 넷플릭스에 보니까 드라마 같은 것도 있던데. 우리가 보통 계산이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2체까지 가능해요. 3체는 계산이 거의 힘듭니다. 왜 그래요? 이 두 개만 작용을 하면 우리 뉴턴 운동 법칙과 다 계산해요. 근데 하나가 더 작용하면 얘네들이 변형이 될 때 서로 간에 생기는 그런 힘 관계를 예측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입자들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분자 3개만 있어도 계산 못 해요, 사실. 알겠어요?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것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합니다. 그러나 한 개 가지고 한 다음에 그걸 전체로 확대를 해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좀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이거는 확률적인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은 확률입니다. 결국에는. 근데 그 전까지는 이거조차도 못했어요. 근데 볼츠만이 확률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연력학을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실제 연력학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경제까지 온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평균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149페이지에서는 뭘 얘기할 거냐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절대 운동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할 건데, 그걸 알려면 평균 운동 에너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봐봐. 여기서 PV는 뭐라고 했어요? PV는 요만큼이죠? 그죠? 자, 이거 한번 써볼게요. PV는 전체에 대해서 3분의 1 NM의 V제곱, 이렇게 우리가 구했잖아. 그지? 이것이 이제 무엇과 같으냐? PV는 우리가 상태 방정식에서 nRT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죠? 그죠? 배웠었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자, 요 부분을 살짝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느냐? 3분의 2 곱하기, 자, n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2를 곱해줬으니까 2로 나눠주면 되겠죠? 맞나요? 여러분, 식 변화는 없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nRT 이렇게 잡으면,
자, 요것만 남기고, 요만큼만 남기고, 다 보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 mv 제곱은, 자, 2분의 3. 그 다음, 요게 뭐죠? 몰수죠. 몰수는 어떻게 표현되죠? 지금 요건 나누기로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죠? 몰수가 아보가드로 수분의 전체 개수죠. 그죠? 몰수는 뭐 그런 거잖아. 얼마나 알갱이가 있느냐. 그 기준 개수를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라고 정했고, 그거의 몇 배냐. 그런 개념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이게 얘입니다. 그게 RT가 붙으니까 결국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이쪽은 뭐가 됐죠? 2분의 3 그 다음 N0분의 RT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요거를 운동에너지죠. EK는 2분의 3.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요걸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요걸 K. 여기다 요걸 붙이기도 합니다. 떼도 되고, 원래는 붙였어요. 볼츠만 상수입니다. 볼츠만 상수. 거기에 T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너무나 중요한 식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볼츠만 상수와 기체 상수의 관계를 알아야 돼. 자, 지금 볼츠만 상수는 봐봐. KB는 뭐죠? 아보가드로 수분의 기체 상수야. 그지? 이거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식도 암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물어봅시다. 기체 상수 R은 값이 얼마죠? 8.31일 때 단위 혹시 아는 사람? 줄 몰 켈빈. 줄 퍼 몰 켈빈이요. 이건 암기가 돼야 됩니다. 그죠? 이게 무슨 의미라고 알고 있습니까? 1몰 뭐지? 이게 무슨 뜻일까? 잠깐만요. 1몰을 1도 올릴 때 8.3일 줄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거죠. 이거는 1몰에 대한 어떤 기체든 상관없이, 그죠? 1몰이라고 하면 무조건 1도 딱 올리는데 이만큼 에너지가 든다. 그 뜻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볼츠만 상수는 얼마냐? 1.38입니다. 그 다음에 볼츠만 상수가 10에 마이너스 23승이 되겠죠. 그리고 줄 퍼 켈빈이에요. 요거는. 자, 이건 무슨 뜻일까? 얘는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 얘는 무슨 뜻일까요? 이걸 알면 이것도 알 수 있어요. 하나의 분자를 1켈빈 올리는데 그렇지. 어쩌고. 요만큼 에너지가 든다는 뜻이에요. 아, 그럼 무슨 뜻이냐면 1몰로 기체를 생각할 때는 1도 올릴 때 이만큼의 에너지가 든다라고 하면 분자 하나로 따지면 얘의 1켈빈 올리는데 에너지는 뭐냐? 볼츠만 상수라는 얘기. 무슨 뜻인지 이해 갑니까? 분자 한 개로 따지면 볼츠만, 기체 1몰로 따지면
기체 상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뭘로? 온도랑 연결시켜주는 상수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알겠죠? 그래서 이 둘은, 될 수 있으면 외워주면 좋죠. 그리고 외우기 쉬운 게, R이 8.31입니다. 그죠? 화학에서도 쓸 텐데, 화학은 숫자가 다르죠? 그죠? 화학에서는 주로 0.082 요걸로 쓰죠. 그리고, 단위가 다르죠. 리터, 그 다음에 ATM,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리에서는 이 숫자를 쓰고 화학에서는 그 숫자를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단위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단위를 만약에 이걸로 쓰면 화학에서도 그대로 이걸로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두 개는 꼭 기억하시고 요 값을 뭘로 나눈 게 얘다? 아보가드로스는 얼마죠? 0.02 곱하기 10에 23. 그래서 나누면 6.02로 나누면 1.38 거꾸로 읽으면 돼요. 1.38 8.31 거꾸로 1.38 그 다음에 뒤에는 당연히 아보가드로스의 그 10의 23승계의 역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23승 외우기는 편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좀 하나만이라도 외워두시면 나머지는 할 수 있으니까 외워두는 게 좀 좋습니다. 요 둘은. 그리고 이걸 꼭 알아두세요. 이거랑. 알겠지? 그럼 이거를 안다라는 거는 뭐냐? 이거를 안다라는 거는 나중에 뒤에 내부 에너지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 내부 에너지. 알겠어요? 뒤쪽에서 나올 개념인데 내부 에너지 한번 내부 에너지 하려면 또 설명이 또 길어지는구나. 일단 여기까지 끊고 자, 이 운동 에너지는 뭡니까? 기체 분자 전체예요? 하나예요? 전체예요? 하나예요? 전체. 예. 어떤 거야? 전체요. 하나. 왜 하나야? 볼츠만. 그렇지. 여기 보이잖아. 아니 근데 저기 N이 있잖아요 위에. 위에 N이 있잖아요. N으로 이미 나눴잖아요. 시작은 뭘로 했어요? 우리 여기서 시작은 분지 N개로 했죠. 근데 N개가 곱해 있는 값 중에 이걸 넘겨서 N으로 나눠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한 개가 되는 거야. 한 개의 운동 에너지가 돼버리고. 그리고 한 개의 운동 에너지에 대한 거니까 뭡니까? 볼츠만 상수가 있는 거야. 이게 만약에 전체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1몰이면 R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죠? 전체면 NR이 들어있겠죠. NR이. 그렇잖아.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전체면 NR, 1몰이면 R, 분자 한 개면 볼츠만 상수. 오케이? 그래서 식 보면 그냥 이거 분자 한 개구나. 이거 전체구나. 이런 느낌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등분배 법칙 이거는 하니까 또 애매한데 그래도 살짝만 해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이제 운동의 자유도와 에너지 등분배 법칙이라고 있는데 요건 의미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의미만.
이건 뭐냐면, 봐봐. 단원자 분자가 있어요. 단원자 분자. 얘들아, 단원자 분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니? 헬륨. 헬륨, 네온, 18족 원소죠? 예. 그죠? 걔네들은 요렇게만 있어요. 요렇게만 있어요. 그러면 요거 하나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 하면 요거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밖에 없어요. 운동 에너지. 회전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2분의 3 kBT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죠? 얘가 가진 에너지 하면 저거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2원자 분자, 3원자 분자 이런 건데 2원자 분자까지만 해볼게요. 2원자 분자는 뭐 이렇게 생긴 애들이겠죠. 대표적으로 뭐 산소, 수소 기체 뭐 이런 것들, 그지? 이런 건데 얘네들은 운동 에너지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느냐면 회전 에너지도 있어요. 알겠죠? 회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진동 에너지도 있습니다. 근데 온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온도에 따라서. 그래서 아주 높은 온도 500켈빈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얘가 그 아래쪽 온도에서는 얘 거리가 딱 일정하게 돼갖고 하나처럼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이게 이렇게 돼요. 진동을 하기 시작한다고. 분자 사이 거리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요 물리까지는 요건 다루지를 않아. 이건 안 다룬다잉? 알겠지? 안 다뤄. 그러면 요거는 이 값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느냐면 이게 X, Y, G축에 대해서 이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씩 있다라고 보는 거야. 2분의 1 kBT 이런 식으로. 그래서 토탈 이게 이제 병진 운동에 대한 운동 에너지거든. 회전을 안 하는 거. 병진 운동 배웠죠? 어떻게? 이 질점들의 각도가 이렇게 달라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였죠. 그죠? 회전할 때도 이렇게 하면 병진 운동으로 원 운동하는 거죠. 그죠? 그거에 대한 건데 이게 각 축에 대해서 2분의 1 KT만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전에 대해서도 이게 XY G축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요거는 회전은 관성 모멘트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워. 그거는 우리가 수업을 안 했단 말이야, 관성 모멘트는. 그래서, 요 축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가 0이기 때문에 축상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회전 에너지가 없고 얘랑 얘의 회전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동일한 값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에너지 등분배 법칙이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쪽 축의 회전 에너지, 이쪽 축의 회전 에너지도 각각 이만큼으로 봐가지고 그걸 자유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회전의 자유도. 그래서 병진 운동에 대한 게 축상에 이게 3개가 있고 요게 회전이 2개가 있어요. 자유도가. 그래서 총 5개네요. 그러면 한 개당 2분의 1 KT이기 때문에 토탈이 유원자 분자는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2분의 5
kBT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대학 과정으로 가면 여기에서 더 상세하게 또 나눕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뭐만 쓸 거다? 요것만 쓸 거야. 얘만 쓸 건데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보통 2분의 5 kBT인데 그 중에 병진 운동에 대한 것이 3, 회전 운동에 대한 것이 2.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자라는 거야. 그 다음에 3원자부터는 요걸 3으로 봐가지고 그냥 2분의 6 kBT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간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걸 설명해 놓은 것이 거기 도움글 해가지고 149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알겠어?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이거 외워야 돼. 이거랑, 자, 됐어요. 내부 에너지에 대한 건 뒤에서 할 거야. 연결해서. 알겠지? 그래서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기체 분자의 평균 속도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아까 평균 속도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니? 평균 속도가. 평균 속도는 뭘 얘기한다고 했어요? 평균 속도. 요거는? RMS. RMS. 그죠? 이게 평균 속도입니다. 그럼 평균 속도는 루트의 V 평균의 제곱. 요거였죠? 그죠? 요걸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요거는 우리가, 어디에서 봤었느냐 하면, 이 운동 에너지가 요거였죠. 그죠? 이게, 이거잖아. 자, 이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V를 요거 꺼내보세요. 자, 어떻게? 2분의 1 mv 제곱. 이게 RMS야. 이 V가. 그지? 이게 2분의 3 KT입니다. 그죠? 자, 요거 날라가고. 자, 그러면은 V는 M분의 3 KT에 이렇게 되겠죠? 이거 맞아? 자, 요거는 뭐야? 요거. 스몰 랩. 전자? 기체 분자의, 분자 한 개의 질량이죠? 그죠? 앞 시간에 전자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전자, 전화량 계산한 거, 실험한 거 잔뜩 쓰고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어. 자, 요건 기체 분자 한 개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여기 볼츠만 상수가 붙어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 볼츠만 상수를 이걸로 바꿔보세요. 바꿔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꿔보면 자, 볼츠만 상수는 N0 자, N0 M에 3RT 이렇게 바뀌겠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밑에 있는 거 이거 제로가 그렇죠. N0는 이게 아보가드로수입니다. 아보가드로수 표기는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합니다. 그죠? 이 분자 한 개의 질량에다가 이걸 곱하면 분자량이 되는 거죠. 그죠? 분자량입니다. 분자량.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n분의 3RT. 자, 근데 여기에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거는 왜 줄까? 이거 왜 줄까요? 분자량의 단위가 g이죠. 근데 SI 단위계에서는 kg이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그거 맞춰준다고 이걸 넣어준 거야. 알겠지? 그냥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n분의 3RT 이렇게 기억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건 이거라는 거죠, 이거. 알겠어요? 근데 결국 이 VRMS는 자 보세요. 여기에 분자량하고 무엇에 관한 녀석입니까? T, 온도에 관한 녀석이죠. 그죠? 온도만 같으면 뭐하고만 관계 있는 거야? 자, 온도만 같으면 한 개일 때는 무엇과 관계 있다? 얘랑 관계 있고, 그죠? 또는 전체로 보면은 얘랑 관계 있네. 맞죠? 예. 한 개로 보면 이 관계가 있고 전체로 보면 이 관계가 있네. 분자량으로. 그죠? 그래서 결국 온도가 같을 때 두 기체의 속도 B는 어떻게 된다? 2분의 1이면 1분의 2가 되는 거죠. 그죠? 분자량으로 할 수 있으면 분자량 M1분의 M2 이렇게. 알겠어? 예. 자, 그래서 요거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입니다. 이거 평균입니다. 평균 에너지가 2분의 3 kT가 되고, 그치? 그 다음에 거기에서 평균 속도, RMS 속도를 구해보면 결국 이거는 분자 한 개의 질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든지 아니면 전체로 봤을 때는 분자량, 그죠? 온도가 같을 때 분자량에 대해서 제곱근에 반비례하더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거 알아두세요. 그러나 온도가 다르면 온도도 생각해야 된다.
최대한 빨리 요거 끝내야 또 저기 세척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 내부 에너지만 조금 합시다. 오늘 저기 173페이지 가보세요. 다음 시간에 이제 연력학 법칙들을 배울 거거든. 젤 법칙, 제이 법칙 이런 거. 연력학 법칙을 배울 건데 연력학 법칙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제 이상기체가 하는 일 그리고 내부 에너지 이 두 개념이 핵심이에요. 근데 내부 에너지 개념은 지금 우리가 수업한 거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연력학 법칙 해가지고 배우도록 합시다. 자, 내부 에너지. 누구의 내부 에너지겠어요? 이상 제 기체의 내부 에너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는 실제 기체가 아니고 이상 기체예요. 근데 실제 기체도 아주 밀도가 낮아지든지 온도가 높아지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을 해요. 알겠죠? 그리고 그 오차가 크게 안 납니다. 크게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상 기체 가지고 하는 거야. 자, 이상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 내부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인데 이게 무엇과 관계 있느냐 하면 원래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도 있고 포텐셜 에너지도 존재하잖아. 포텐셜 에너지. 내부 에너지라는 건 저런 거거든. 저기에다가 열 에너지도 사실 있어요.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도. 그런데 이 중에 포텐셜 에너지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이상기체는 뭐가 없죠? 질량, 크기가 없죠. 크기. 부피가 없고, 그 다음에 분자력도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도 없는 걸로 하죠. 그게 이상기체입니다. 그래서 이상기체는 결국 뭐만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는 자, 우리 어떤 운동 에너지를 구해봤다?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구해봤다. 그죠?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전체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N개를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N개를 곱해주면 됩니다. 어디에다가? 우리가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에다가. 그죠? 요거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 자, 그러면 곱해주면 N개의 2분의 1 NV제곱이죠. 그죠? NV제곱. 근데 요게 무엇과 같다? 2분의 3 KB의 T. 요것과 같은 거죠. 자, KB를 기체 상수로 바꿔볼게요. 기체 상수로 바꾸면 N0분의 RT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요게 뭡니까? 2분의 3 요게 N0분의 N 그게 RT니까 요게 무슨 값이죠? 몰수죠. 그래서 2분의 3 MRT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단원자 분자로 본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값이 되는 거예요.
전체값.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이건 뭐 이거 하나 외우면 자동으로 외워지죠. 자,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체 분자 한 개의 값이다. 볼츠만 상수 하나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걸 전체로 바꿔버리면 nr을 넣어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nr 넣은 게 이쪽 유체예요. 그래서 요거 곱하기입니다. 요 두 개. 요거를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내부 에너지예요. 그럼 이온자 분자의 내부 에너지는 얼마로 보면 될까? 그냥 본다라고 하면 회전 에너지 자유도 2까지 추가시키면 2분의 5 nR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체로 보면. 그죠? 기체 분자 하나로 보면은 2분의 5 KT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죠? 자, 거기 내부 에너지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쭉 한번 읽어봐라. 자, 됐어요? 그럼 172페이지 그것도 마저 해버리자. 예. 별거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런 통을 뭐라고 부릅니까? 통. 원통 이걸 뭐라고 부르죠? 원통은? 어? 원기둥. 원기둥? 자, 여기에 이런 것이 실린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실린더가 되겠죠? 얘는 피스톤. 그렇죠. 피스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피가 굳어서. 피스톤, 그 다음에 실린더. 자, 그러면은 기체가 여기에 기체가 들어있다고 쳐보죠. 그죠? 이 기체가 여기 벽면을 때릴 거야. 그죠? 예. 이 때리는 것을 힘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뭘로도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압력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막 이렇게 두드릴 거 아니야? 그러면은 힘 F를 이 면적 A로 나눈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게 압력이야, 압력.
압력식이에요, 이게. 우리 그 전에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압력은 단위 면적당, 면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에요. 뾰족하면은 아프다. 뭉퉁하면 안 아프다. 그게 이 식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기체가 팽창을 하면서 얘를 밀어가지고 이만큼 이동시킨다라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여기 이만큼 S만큼 이동시켰다. S만큼 이동시켰다. 그러면 우리가 1이라는 것은 힘 곱하기 뭐죠? 이동거리죠. 근데 힘이라는 거는 뭐냐면 F는 PA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그대로 넣어주면 PA S가 되겠죠? 근데 이 PAS에서 AS가 뭐냐면 이 면적이고 이 면적에 대해서 이게 높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기체가 이만큼 압력을 줘가지고 피스톤을 밀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만큼 팽창을 한 거죠. 부피가 팽창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피예요, 부피.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P 델타 V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델타 S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알겠지? 그래서 P 델타 V. 자, 무슨 뜻입니까? 기체가 한 일은 뭐가 같다? 부피 곱하기 압력 곱하기 부피입니까? 변화량. 부피의 변화량이에요. 무슨 뜻이냐? 부피의 변화량이 없으면 일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일을 안 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겠지만, 우리가 열, Q라고 합니다. Q. 에너지를 주면 기체는 팽창하려고 하겠죠. 예. 그죠? 그러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온도를 갖다가 올라가면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왜 그렇게 얘기하죠? 온도가 올라가는데 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할까? 요 델타 U라고 하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뭡니까? 내부 에너지죠? 예. 내부 에너지는 무엇에 관한 함수입니까? 부장. 얘에 관한 함수죠. 예. 그죠? 예. 결국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뭐가 증가한다? 온도가 증가한다. 몰수는 이미 들어가 있는 양이기 때문에 변화를 안 한다고 쳤을 때. 그죠? 그러면 얘가 변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결국은 이 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P 델타 V 플러스 얘는 2분의 3 nRT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요걸 다 쓰지 않고 요것만 보는 겁니다. 얘가 변하면 얘가 변한다, 이렇게. 물리원에서는. 실제 계산할 때는 이렇게 다 하겠지만.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게 무슨 법칙이냐?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다음 시간부터 할 거. 알겠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연력학 제1법칙 들어갈 텐데, 그거를 제대로 하려면 어떤 개념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된다? 기체가 한 일, 그리고 내부 에너지. 이 두 개는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부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왔어? 오늘 우리가 했던 거, 운동 에너지. 그죠?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를 알면 전체 운동 에너지를 알고, 전체 운동 에너지가 바로 그냥 내부 에너지다,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다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걸 좀 정확하게 잘 해주세요. 복습은. 알겠지? 퀵탭 뭐니까? 네. 유도하는 거니까? 등가속도. 어? 뭐 대충 선생님이 뭐 간단하게 유도되는 것들 물어보든지 할게요. 아니면 뭐 계산하든지.